은행에 넣어둔 돈 사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나요? 지금 은행 통장에 넣어둔 돈이 알고 보면 당신도 모르게 줄고 있다는 사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통장에 가만히 있는 돈이 왜 줄어든다는 거냐? 소액이지만 이자도 조금씩 붙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지금 문제는 이자가 느는 것보다 돈의 가치가 너무 빨리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느새 1,500원을 향해 가고 있고 물가는 이미 몇 년째 고공행진 중이죠. 반면 은행 예적금 금리는 세전 연 2에서 3%대가 고작입니다. 겉으로 보면 돈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환율과 물가를 감안하면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에 가깝습니다. 만약 통장에 100만 원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100만 원의 가치는 조금씩 깎이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예금은 이제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돈이 점점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 그렇다면 도대체 목돈을 어디에 둬야 할까요? 부동산은 너무 크고 주식은 무섭고 코인은 더 무섭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 예적금 대안으로 현실적인 선택지 5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첫 번째는 배당 성장주와 고배당 ETF입니다. 은행 예금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바로 가만히 있어도 이자가 붙는다는 거죠. 배당 ETF는 바로 이 구조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다만 이자를 주는 주체가 은행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돈 잘 버는 기업들일 뿐이죠. 이 기업들은 벌어들인 이익 일부를 정기적으로 배당금이라는 형태로 투자자에게 지급하는데요. 여기에 예금과 다른 중요한 차이는 예금이자는 늘 그대로지만 배당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만히 들고 있어도 배당금이 들어오고 기업 가치가 오르면 ETF 가격도 함께 오릅니다. 즉 이자와 시세 차익을 동시에 노리는 구조죠. 이게 바로 장기 투자 시 복리 효과가 가장 강력하다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기대 수익률은 연 7에서 10%, 은행 이자의 2배 수준입니다. 그럼 가장 인기 있는 고배당 ETF 3가지를 살펴볼까요? 배당 투자의 교과서로 불리는 SCHD. SCHD는 배당 ETF 이야기할 때 항상 맨 앞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배당을 줄 수 있는 회사만 아주 깐깐하게 고르기 때문입니다. SCHD는 단순히 배당률이 높은 회사를 고르지 않습니다. 대신 10년 이상 배당을 끊지 않은 기업,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곳을 꼼꼼히 검토하죠. 그리고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약 100개 우량 기업에 분산 투자합니다. 배당 수익률은 연 3.2에서 3.8%, 분기마다 한 번 배당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 주가 상승까지 가능해 단기 한 방은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투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SCHD는 단기 수익보단 10년, 20년 들고 갈 투자로 가장 많이 선택되죠. 또한 미국 ETF를 직접 사는 게 부담스럽다면 국내 상장 ETF로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상품이 있습니다. 원화로 거래에 환전 부담이 없고 구조는 SCHD와 거의 동일하죠.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ETF로 제피가 있는데요. SCHD가 배당 성장형이라면 제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피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배당금을 최대한 많이, 최대한 자주 주자. 제피는 하락장에서도 비교적 버티는 주식, 그리고 여기에 커버드콜을 섞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주가가 폭등하면 상승폭은 일부 포기하고 대신 그 대가로 매달 매우 높은 배당금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은 연 7에서 10%, 배당 지급은 매달 이루어집니다. 현금 흐름만 놓고 보면 거의 끝판왕이죠. 제피의 장점은 매달 배당금이 나오니 재투자도 쉽고 생활비로 쓰기도 좋습니다. 또 변동성이 낮아서 주가가 오르내려도 심리적으로 편안하죠. 그래서 제피는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당장 꼬박꼬박 통장에 돈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에게 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건 BIM, 전통적인 고배당 우량주 집합소입니다. BYM은 말 그대로 아주 넓고 아주 안정적인 ETF입니다. 운용사는 뱅가드인데 전 세계에서 수수료 낮고 장기 투자 친화적인 걸로 가장 유명한 곳이죠. 어떤 기업들이 담겨 있는지 보면 배당 수익률이 시장 평균보다 높은 미국 기업 450개 내외입니다. 기술주 비중은 낮고 금융,
에너지, 필수 소비재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경기 변동에도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연 2.4에서 3.1%, 분기별 지급하고 운용 보수는 0.06%로 거의 무료 수준이죠. SCHD보다 배당률은 조금 낮지만 종목 수가 훨씬 많아 리스크 분산 효과가 뛰어납니다. 만약 100만 원을 가지고 은행 예금에 두지 않고 실전 투자 전략을 세워본다면 안정추구형은 SCHD 또는 솔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100% 투자에 배당 성장과 주가 상승, 복리 효과 극대화를 노려볼 수 있고요. 현금 흐름 중시형이라면 제피 50%, SCHD 50%, 매달 제피에서 배당금 유입, 그 돈으로 SCHD를 조금씩 추가 매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전략은 현금 흐름과 성장, 둘 다 놓치지 않기 때문에 인기가 많죠. 배당 ETF는 은행이자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넘어오는 투자 영역입니다. 특히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돈일수록 배당 ETF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죠. 여기까지 배당 ETF를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턴 채권형 ETF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금리가 내려갈 때 돈이 가장 크게 움직이는 곳이 바로 채권입니다. 채권 투자의 핵심은 단 하나인데요.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장이 가장 예민하게 보고 있는 신호가 바로 금리 인하 시점입니다. 채권 ETF가 돈을 버는 구조는 단순합니다. 채권에서 나오는 정기 이자에 금리 하락 시 이미 발행된 높은 금리 채권의 가치가 올라가는 시세 차익, 즉 배당의 가격 상승까지. 상황이 맞으면 연 7에서 12% 이상 수익도 노려볼 수 있죠. 그래서 채권 ETF는 요즘 주식보다 먼저 움직이는 금리 베팅 자산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실 채권에는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듀레이션, 즉 채권의 평균 회수 기간입니다. 듀레이션이 짧을수록 가격 변동이 작고 듀레이션이 길수록 금리 변화에 민감합니다. 대표적으로 30년짜리 장기 국채는 금리가 조금만 내려가도 가격이 크게 움직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투자자들은 단기 채권이 아닌 장기 채권 ETF를 찾는데요. 그래서 만약 우리에게 100만 원이 있다면 선택해볼 만한 채권 ETF 3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가 있습니다. 이 상품은 미국 장기 국채에 가장 정직하게 투자하는 ETF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잔존 만기 20년 이상 초장기 국채죠. 듀레이션이 매우 길어 금리 변화에 민감합니다. 즉, 금리가 내려가면 가격이 가장 크게 반응하는 구조죠. 이 상품의 핵심 장점은 환해지 상품이라 원달러 환율 변동에 영향이 없고 오로지 미국 금리 하락 효과만 반영됩니다. 환율은 모르겠고 미국 금리만 보고 싶다면 최적이죠. 채권 이자를 매달 분배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만들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액티브도 있는데요. 이 상품은 앞에 에이스 상품보다 조금 더 공격적인 버전입니다. 미국 장기 국채에 투자한다는 기본은 동일하지만 여기에 커버드 콜 전략을 추가해 일반 채권 ETF보다 훨씬 높은 월 배당을 주죠. 목표 분배금은 연 10% 안팎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금리가 급락하지 않아도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금리가 횡보하거나 천천히 내려가는 국면이라면 적절한 선택지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예금 다음으로 가장 보수적인 선택인 코덱스 종합채권 액티브도 있습니다. 앞서 두 상품이 미국 금리에 베팅하는 상품이라면 이 ETF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요. 국고채나 통한채, 신용등급 AA- 이상 국내 우량 회사채에 투자합니다. 국내 채권 시장 전체를 아주 안정적으로 담아낸 구조죠. 이 상품의 강점은 변동성이 매우 낮고 원금 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는 점입니다. 또 거래량이 많아 언제든 사고 팔기 쉽죠. 그래서 이 상품은 예금보다 조금 더 받고 싶지만 원금 손실은 정말 싫다는 투자자들에게 많이 선택됩니다. 기대 수익은 연 3.5에서 5% 수준으로 예금보다 높고 변동성은 낮습니다. 말 그대로 예금과 투자 사이에 있는 상품이죠. 자, 여기서부턴 투자는 좀 무서운데 예금은 너무 싫다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발행어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발음은 어려운데 구조는 진짜 간단해요. 대형 증권사에 돈을 빌려주고 약속된 이자를 받는 상품입니다. 은행 예금이랑 뭐가 다르냐면 은행이 아닌 증권사가 발행한다는 점, 그거 하나죠. 특판 상품을 잘 잡으면 연 5에서 8%까지 수익률이 나오기도 합니다. 주가 신경 쓸 필요 없고 금리 오르내리는 거 고민 안 해도 되고 그냥 맡겨두는 돈이에요. 투자라기보단 예금의 상위 버전이죠.
단 한 가지, 예금자 보호는 안 되니까 무조건 대형 증권사 위주로 선택해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겠죠? 그리고 앞서 살펴본 상품들 외에도 경제 뉴스가 불안해질 때 항상 등장하는 것들이 있죠. 바로 금과 달러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반복된 공식이죠. 요즘 금 투자는 KRX 금시장에서 주식처럼 1g 단위로 금을 삽니다. 이게 왜 좋냐면 매매 차익이 비과세고 부가세가 없기 때문이에요. 실물 금 가격이 그대로 반영되는데 같은 금이라도 은행 골드바보다 수익률이 훨씬 유리하죠. 최근 금값을 보면 그야말로 가파르게 올랐는데요. 금은 물론 단기 등락은 있지만 돈을 불리는 자산이라기보다 가치를 지키는 자산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건 달러 투자가 있는데요. 달러 투자는 훨씬 더 단순합니다. 달러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거죠. 여기에 요즘 많이 쓰이는 방식이 달러 RP, 환매 조건부 채권입니다. 이게 뭐냐면 달러를 그냥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자를 붙여주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오르면 환차익이 발생하고 안 올라도 연 4에서 5% 이자는 생기는 거죠. 즉, 환율이 오르면 좋고 안 움직여도 이자는 받는 구조입니다. 금이랑 달러를 같이 가져가면 위기 대응용 자산으로 딱 좋은 선택지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연 8에서 15% 이상도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가상자산 스테이킹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 얘기하면 댓글부터 무서워지죠? 폭락, 급등, 변동성이 워낙 큰 탓에 잠 못 이루는 코인 투자자분들 많으신데요. 하지만 스테이킹은 단순히 비트코인 사고 팔기가 아니라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소에 예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거래소가 이자를 주는 거죠. 수익률은 연 5에서 12% 내외. 또한 달러에 연동돼 있으니 가격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코인판 고금리, 외화 예금 같은 느낌인 거죠. 전체 자산 중 일부를 분산용으로 투자하기에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이제는 예금이니까 안전하다가 아니라 구조가 좋은지를 살펴봐야 하는 시대입니다. 10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불어날 수도 있고 그냥 줄어드는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소개한 방법들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도 은행에 그냥 두는 것보단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